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저 그지 같아가지고 그때 뭐? 라고. 아니 그게 할 수는 있어야죠. 할 수는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는 있었어야지. 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 YK입니다. 제가 원래 연재하는 그 컨텐츠 말고 때때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좀 편하게 만담하는 스타일로 방송을 좀 하려고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팠습니다. 이름하여 YKTV. 그 지난 일주 동안 니콘이랑 소니에서 카메라 펌웨어 업그레이드 발표를 했어요. 근데 보통 펌웨어 업그레이드 발표를 한다고 하면은 좀 편해졌네, 많이 좋아졌다 수준인데, 이번 펌웨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서 일단 아시겠지만 제 개인 방송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분명히 밝히고요. 일단은 제일 충격적인 그 펌웨어 업그레이드 발표하는 게 저는 니콘이라고 보는데, 그 니콘에서 이거를 처음에 발표를 하고 읽어봤는데 제가 제 눈을 의심했어요. 본문 보시면 대충 이런 형태인데, 여기 딴 거는 그렇다 치는데 여기 Support for Low Video Output 해가지고 뭐? 라고 제정신인가? 막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오토모스 닌자 5라는 제품을 이용하면은 비디오 로우 파일을 아웃풋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이걸 보고 영어 독해를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놀랐거든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한다는 얘기가 맞아서 알아보니까 맞아요. 네, 구글에다가 토모스 5를 치면은 제품이 나오죠. 이런 형태의 제품인데, 프리뷰 모니터이면서 리코더 역할을 하는 이제 외장 저장 매체인데,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카메라랑 연결을 하고요. 그 쟤만 가지고는 또 녹화가 안 돼서 이렇게 후면 쪽에 SSD를 장착하는 형태인데, 이게 다 해봤자 아마 저희 모니터 한 700불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 SSD 같은 거 한 뭐 얼마 정도 하려나? 아무튼 간에 저거 사면은 100만원 내로 로우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구비할 수 있는 셈이죠. 그 혁신이라는 말을 넘어서 도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같은 건 대박이에요. 왜냐면 그 기존에 영상 하시는 분들이 뭐 로그 파일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마 로그 파일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비디오 영상 촬영을 하면은 그냥 영상을 저장할 수도 있지만은 로그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로우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로우 파일은 시네마 라인이라고, 캐논이나 뭐 소니에서 만드는 그 왕따시만한 큰 캠코더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제공을 해주고, 카메라는 로그 파일이 전부였어요. 이 로그 파일이라는 게 뭐냐면 약간 꼼수인데, 꼼수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뭐 일종의 꼼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으로 치면 JPEG과 로우 파일이 있는데, JPEG을 낼 때 일반적으로는 화질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JPEG의 그 DR을 상당히 낮게 출력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사진에 밝고 어두운 면이 존재를 할 때 그거를 다 표시하려고 하다 보면 화질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화질이 무너지는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DR을 상당히 좁게 표현을 해요. 밝은 거랑 어두운 걸 동시에 촬영을 하면은 두 개가 다 동시에 표현이 안 되고 막 밝은 게 날아가 버린다든가, 아니면 어두운 게 너무 시커멓게 찍힌다든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데, JPEG을 갖다가 굉장히 플랫하게 제공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영상이라는 게 오디오를 빼면은 사진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JPEG은 JPEG인데 그런 일반적인 JPEG이 아니라 상당히 플랫하게, 어떻게 보면 HDR 기법처럼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다 고루 볼 수 있게 그 흐릿흐릿한 영상을 제공해 줍니다. 라고 하면은 거기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컬러 그레이딩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파일인데요. 근데 이 파일이 뭐가 안 좋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플랫하게 하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바로 화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노이즈도 좀 발생하는 편이고, 그래서 굳이 내가 예를 들어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촬영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로그 파일을 촬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촬영을 하는 게 좋고, 두 번째로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걔는 JPEG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진을 보면은 로우 파일에서 JPEG을 플랫하게 추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플랫하게 추출된 JPEG 가지고 보정을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로우 파일에서 보정을 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로우 파일에서 보정하는 게 좋습니다. JPEG이 뭐고 로우 파일이 뭡니까? 라고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후보정 강의할 때 올려놓은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 어쨌든 로우 파일이 모든 게 담겨져 있는 빛 정보이기 때문에 로우 파일로 보정하는 게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거든요. 화질적인 측면에서, 또 색 표현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기존에는 카메라에서는 로그 파일밖에 없었고, 그나마 그 로그 파일도 제대로 지원이 되는 게 많이 없었어요. 10비트는 제공이 안 되고 8비트는 하고 어떤 건 또 되고 안 되고 하여튼 복잡하고, 이런 얘기를 다 집어치우더라도 어쨌든 간에 로우 파일이라는 비디오 코덱을 제공해주는 카메라는 없었거든요. 그런 거를 하려면은 굉장히 고가의
일단 뭐 기본적으로 1000단위를 찍는 시네마 라인을 사야만 그런 로그 파일 영상을 할 수 있어서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은 그냥 로그 파일로 만족을 했습니다. 걔가 단점이 있지만은 로그 파일 코덱을 얻겠다고 그 어마어마한 장비를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니콘에서 카메라에다가 그걸 넣어준 거예요. 최초로. 심지어 Z6에다가 저거를 사면은 그 킷이 얼마더라? 킷을 뭐 4,000불인가 저걸 다 해가지고 뭐 4,000불인가 세트로 파는 뭐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막 외장 마이크랑 뭐가 다 껴가지고 4,000불이면 500만원 정도인가? 아무튼 그 정도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요. 이게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많이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로그 파일도 많이 사용 안 하는데 사용자 수로 보면 로그 파일보다 더 좋은 로우 파일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이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보다 많지만 일반 소비자한테는 약간 먼 나라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게 저 영상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라서 일단 기동성도 좋고 그리고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시장을 파괴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A9이 처음에 시장에 나왔을 때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A9보다 살짝 못한 A7 마크 3가 나왔을 때 시장이 주는 효과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좋은 제품이 있어봤자 그렇게 가격이 비싸면은 시장이 주는 효과가 많이 없는데 좋고 싼 제품이 나오면은 파괴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이번 펌웨어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고 저 아타모스 닌자 5랑 이런 키트가 이제 광범위하게 팔리면은 성능이 어느 정도일지는 물론 뭔가 단점이 있겠죠. 단점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 아는 뭐 이런 단점이 튀어나올 수는 있겠지만 또 시네마 라인의 어떤 그런 장점이 로우 파일만 있는 거냐? 그건 또 아니고요. 거기는 카메라가 범접할 수 없는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대체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우 파일을 제공해주는 카메라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시장에 주는 충격이 상당하고 심지어 걔가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 자체가 니콘이 그게 없어요. 시네마 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캐논이랑 소니는 이런 짓을 못해요. 후지가 T3에다가 4K 60프레임 10비트를 별도의 외장 레코더 없이 출력할 수 있는 카메라를 출시를 했는데 이 후지는 시네마 라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시네마 라인이 있는 이 캐논이나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하면은 자사에 시네마 라인이 굉장히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니콘이랑 후지에서 이렇게 치고 나오면은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나중에 뒤늦게 출시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시대의 흐름이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버티던 캐논도 미러리스를 출시한 걸 보면 이 시장의 대세가 넘어가면 결국에는 그 기존 시장에 1등을 하고 있던 기업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못 넘으면 코닥처럼 망하는 거죠. 결국에는 시네마 라인만이 갖고 있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특성은 유지를 하겠지만 카메라도 역시 이런 파일에서 오는 이런 포맷에서 오는 그 메리트는 다 같이 공유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하드웨어적인 특성이 아니라 이런 포맷 때문에 시네마 라인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카메라 쪽으로 내려오겠죠. 네, 가격이 더 저렴하니까요. 또 이제 니콘에서 IAF 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거는 보니까 딱히 저가 이렇게 감이 안 오더라고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거는 좀 도움이 되고 이 굴러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니콘이 제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 영상만 봐서는 AFC에서는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소니에 있는 눈초점 기능은 계속 추적을 하거든요. 사람이 계속 움직여도 계속 초점을 잡아주는데 그 니콘 같은 경우에는 반셔틀 눌러버리면 거기서 끝이고 그 추적이 되진 않아요. 이거는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그게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니콘에서 그 얼굴 인식을 넘어서 IAF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저 기능이 그렇게까지 뭐 엄청난 기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니콘이 이 기능은 좋아요. 저렇게 사람이 2명 이상 있을 때 누구 초점을 잡을 건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즉 장단점이 있는 상황인 것인데 한 명만 잡을 때는 소니가 압도적으로 정말 비교 불가할 정도로 IAF에 있어서 우위에 서 있지만 다만 니콘이 여러 명 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딱 초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능이다. 제가 웨딩 촬영하다가 그 소니에 그런 기능이 없어서 한번 피를 본 적이 있거든요. 양가 부모한테 인사를 하고 난 바로 다음 시점이었는데 이렇게 신부 등 뒤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부 어머니가
신부 이렇게 안으면서 약간 우셨어요. 근데 그게 그 우는 그 얼굴이 정말 드라마틱했거든요. 그걸 제가 성공적으로 촬영했으면은 정말 대박 사진이 하나 건지는 건데, 하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 A9이 그 신부 어머니의 눈에 초점을 잡은 게 아니라, 아마 그 신부 어머님이 약간 우셨으니까 눈을 이렇게 감으셨잖아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이렇게 우시면서. 원래 그래도 초점을 잡아주는데, 뒤에 하객분들 중에 몇 분이 이렇게 눈을 동글동글 뜨고 있으니까 그 동글동글 눈을 뜬 쪽으로 초점을 잡아버린 거야. 뒤쪽에다가. 주인공은 신부 어머니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아주 그지 같아가지고 그때.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막 어떻게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짧은 순간이잖아요. 신부 어머니가 신부를 안고 딱 떼는 거는 정말 찰나에 지나가는 순간이어가지고, 못 찍었죠 뭐. 찍긴 찍었는데 초점이 나갔습니다. 만약에 제가 니콘 미러리스를 사용하고 IAF가 되는 상황이었다면은 그 사진을 성공적으로 촬영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CF 익스프레스 해가지고 XQD 이후에도 CF 카드로 저장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거 같은데,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Compatibility with CF Express. 뭐 어쨌든 간에 XQD 카드로 불만이 많으니까 CF 카드도 사용할 수 있겠다고 해주는 것 같은데, 그 메모리 카드가 안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교체를 해준다는 것인지, D5처럼 이건 나와봐야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니도 갑자기 미쳐가지고 소니가 미쳐가지고 펌웨어를 엄청 잘 내주고 있어요. 이번에 버전 5랑 6로 특히 A9 쪽에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거의 뭐 이런 일을 잘 안 하거든요. 바디 결함이 있어도 다음 기종을 출시를 해가지고 그걸 만회하는 게 소니고, 펌웨어에 되게 인색한 편인데, 그 DSLR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하고요. 이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좀 강해요. 소프트웨어로 얼마든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펌웨어가 상당히 도전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A9 같은 경우는 3월이랑 여름에 그 업데이트를 하고요. A7-3랑 A7R3는 그 4월 달에 업데이트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것보다 일단 A9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그 A9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초점을 좀 더 좋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영상을 봐도 뭐 정확히 어떻게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좋아진다는 것 같은데, 뭐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르겠는데, 딱 한 가지의 특징은 뒤통수도 잡아준다는 것 같아요. 뒤통수. 아까는 말씀드린 걸 깜빡을 했는데, 니콘의 미러리스 AF 시스템이 소니보다 좋은 장점이 한 가지가 더 있던 게 뒤통수도 잘 잡아주거든요. 그 외에는 뭐 온갖 미사역으로 막 이상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조작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큰 발전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그 반셔터만 눌러도 바로 초점이 잡아지게 됐습니다. 저 기능이 원래는 이제 A7-3에도 있었는데 A9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위 기종에 있는 기능이니까 그냥 넣어준 것 같고요. 그 A9 사용자로서 좋은 업데이트라고 봅니다. 이런 조작성 업데이트는 뭐 해주면 정말 땡큐죠. 그리고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계속 따라가면서 AFC로 초점을 잡아준다는 기능도 새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상당히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용할 때는 이제 터치를 하면은 AFS로 작동이 돼 있는데, 저렇게 하면 이제 그 터치로 하면서 쭉 따라가 주니까 훨씬 편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마이너한 업데이트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센서 자체에서 위상차로 초점을 잡을 때 조리개가 F11까지밖에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DSLR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할 때 초점을 잡을 때는 무조건 렌즈가 최대 개방 상태에서 초점을 잡아요. 내가 예를 들어 F9로 촬영을 한다고 쳐도 초점을 잡을 때는 무조건 최대 개방 상태에서 초점을 잡고, 그때 촬영을 하라고 셔터를 딱 누르면은 그때 순간적으로 조리개가 조여지면서 촬영이 이루어지는데,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를 조이면은 미리 조여져 있거든요, 그냥. 근데 이게 조리개가 조여지면 렌즈 구멍이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빛의 양도 감소를 하고 이 위상차 센서를 작동시키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개를 10일까지는 조이면은 위상차 작동을 하는데, 그 이상으로 조여가지고 너무 구멍이 작아지면 안 됐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거를 F16까지 확대한다고 했으니까, 일반적인 뭐 단렌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최대 그 조인 게 F16이잖아요. 줌 렌즈 같은 경우에는 F22까지도 조여지니까, 이런 경우에는 F16까지는 위상차로 초점을 잡고 그 이상으로 조이면은
그때는 컨트라스트 방식으로 초점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사용하시다가 조리개 조인 상태에서 초점 잡으면 초점 잡는 게 갑자기 엄청 느려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호전이 되겠다. 하지만은 위상차가 작동이 돼도요, 일단 조리개를 조여서 이 초점을 잡으면은 좀 느려요. 그 스튜디오에서 조명과 같이 이 소니 미러리스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인데, 저게 조리개를 조여서 촬영을 하면은 DSLR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초점 잡을 때는 최대 개방이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미러리스는 이제 심도를 미리 볼 수 있다는 거는 분명히 장점이지만 느린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조금 더 호전이 된다. 근데 상당히 마이너한 변화일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연속 촬영한 이미지를 이제 묶어서 보여주는 거, 이거는 뭐 필요하신 분들은 반기는 기능이겠죠. 그래도 뭐 이것저것 있는데요, 그 무엇보다 진짜 중요한 건 인터벌 촬영이에요. 인터벌 촬영이 들어옵니다. 기존까지는 소니 미러리스에는 진짜 병신 같지만 진짜 병신 같지만 인터벌 촬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소니는 인터벌 촬영을 위한 자사의 어떤 그 정품, 액세서리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하고 싶으면은